더 라스트 딥 스로트, 최후의 내부 고발자. 나후나의 형 소크라테스는 멜라토스라는 같은 자 돌림의 제자벌에 속하는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고발을 당한다. 그 친구는 그 이유만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긴 이른바 졸대기였다. 그 졸대기가 테스 형이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현혹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철학의 효시라고 추앙받는 테스 형은 잔에 가득 찬 독배가 사지를 고통에 몰아넣다가 마지막에 뇌수에 들이닥칠 때까지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마신 후 제자들 앞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의 철학을 몸으로 완성해 보이게 된다. 가로슈다라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가능했던 것과 비슷하다. 헌데 고발자들은 사익을 추구했다. 학교에서 테스 형이 말한 것으로 배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그건 고대의 격언이었고 테스 형은 그렇게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투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테스 형이 스스로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한 기록도 없다. 42년 후배 제자 플라톤이 쓴 책에서나 나와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므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게 나의 일이라는 식이다. 제자로 삼을 만한 괜찮은 젊은이다 싶으면 일부러 길에서 맞닥뜨리는 연출을 했다. 이 부근에서 신선한 생선은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는가? 어시장에 가면 됩니다. 그럼 지성은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66세의 테스 형과 23세의 청년 크세노포는 사제가 되어 파르테논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물론 공짜였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황금 시기가 시작되는 제2차 페르시안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다. 우리로 치자면 58년 개띠 정도의 패기 넘치고 유복한 세대였다. 하지만 그는 아테네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스파르타에 처참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목격한 다음에 졸하였다. 아테네의 절정을 누리고 비참한 몰락의 과정에 자신도 파묻힌 것이다. 30여 개가 넘는 그리스 도시국가 중 오늘날 우리가 최고라고 일컫는 완벽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민주적 독재자 페리클레스로부터 75년 후 아테네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황금기를 마련한 박정희를 거쳐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대국의 기적을 연출한 대한민국도 얼추 73년을 넘기고 있다. 어제처럼 경찰이 광화문을 마음대로 못 걷게 해도 그들을 밀쳐버릴 결정적 힘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은 그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면서 자유의 풍요로움을 누린 세대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잔혹함이다. 테스 형은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상황을 계기로 자기의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었지만 그런 내적 숭고함도 없는 망국의 혼란에서 세월호 리본을 달고 무사 통과하는 빨치산 후예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기력한 자세에서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아프간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인다. 탈원전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과거의 야당이었으면 저들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되었겠고 또는 경인선 가자 라든가 4.15 부정선거 같은 빼박 증거까지 차고 넘쳐도 노무현 장학생으로 하버드를 나온 자칭 토론의 달인 이준석은 송영길과 저들의縄바리에서 낄낄거린다. 이대로라면 대선은 필패이고 이긴다 쳐도 저들이 수립한 로드맵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다. 6.25 이후 빨치산 후예들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데 필요한 망각의 세월은 최소 100년은 흘렀어야 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르기도 전에 소크라테스까지 독배를 들게 만든 허접한 민주주의로 부패한 보수가 기득권이 된 사이 저들은 와신상담하며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 마수였던 박정희가 사라지니 노련한 김일성이 특수군을 투입시켜 고정간첩을 연결고리로 진화된 빨치산의 후예들을 5.18 광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그것은 진지를 구축하는 빨대가 되었다. 연좌제가 무너지자 법조계는 물론 경찰, 국정원, 전교조, 민노총, 범야당까지 진지는 곳곳에 구축되었다. 아비는 담배 냉갈 뽁뽁 도넛을 만들고 아이는 마루에 보리똥, 허기진 마파람, 빵을 훔치더니
보리똥 냄새도. 1946년 해남산 조국의 애국가 죽창가를 지은 김남주의 유고시 아비와 아이다. 또 빗물 같은 정을 양손에 받아주렴 비는 뿌린 후에 거두지 않음이니 스스로운 사람으로 주고 달라진 않으리라. 아무것도라고 자비한 신의 모습을 보인 그가 낫이라는 시에서는 낫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모가지를 베어버렸다. 바로 그 낫으로라고 잔인한 악마의 모습을 비친 것이다. 빨치산 자식들이 혁명시인이라 숭배한 김남주는 1977년 11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새칭 난민전 간첩단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의 주모자다. 만일에 그가 최장암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낫으로 그가 주창한 대로 내년쯤 조국과 함께 200만 명의 모가지를 베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김남주의 뜻을 기력 지금으론 300만은 베어버려야 보수 우파가 완전히 고사할 것이라고 주판 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빨치산의 후예들은 집권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세상으로 뒤엎어야 복수는 끝난다. 북한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상관없다. 그들이 휘두르는 낫에 이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공간은 손톱만큼도 없다. 상식도 양식도 염치도 법치도 막걸리에 불과하고 우정은 물론 사랑까지도 저들에겐 잠깐의 쉼표일 뿐이다. 문재인이 농부라고 양산 땅을 사니 현찰 같은 수표를 받았어도 한명숙은 무죄요. 윤미향과 김의겸 오누이의 뻔뻔함에 페류나 이재명이 우리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꺼덜내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신 조국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면 사하여 주신다니 너도 나도 건수 안 올리는 게 이상할 거다. 맨날 이를 눈 뜨고 보면서도 가슴만 쥐어뜯고 있다. 멜라토스는 털릴 먼지도 없었겠지만 실력자의 꾸임을 받아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유다도 꾸임은 받았지만 그게 내부고발자가 된 전부의 이유는 아니다. 예수가 유대의 왕만 되면 율법을 제대로 배운 자기가 최측근으로 행세할 줄 알았다. 11명의 무례한들과 섞여 돌아다닌 것도 쪽팔렸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못생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치면서도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데 맥이 빠져버렸을 거다. 나훈아의 형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돈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꼬투리를 잡아야 의법 처단할 수 있는데 흔적이 없으니 어렵다. 결국 신을 불신하고 젊은이들을 미몽에 빠뜨리고 유대의 왕을 사칭했다는 내부고발자로 인해 성인들은 갔다.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는 그런 고발자 없이도 드러난 범죄는 그 죄상이 그것만 끄떡없다. 탈원전 공소장을 보니 지시를 받은 담당 공직자들이 한 거는 했다. 죽을래? 하니까 먼지는 잔뜩 쌓였겠다. 털리면 죽는 걸 알기에 속 들어가 버렸다. 털었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마저 없었던 대통령도 종신형 같은 형을 받았는데 졸대기 같은 주제에 생각이나 했겠는가마는 그래서 문재인에게 직을 걸고 달려든 한민호 문체부 국장이 그래서 조국과 맞짱 뜬 김태욱 검찰 수사관이 돋보인다. 썩을 대로 썩은 무리들은 갈 데가 없다. 이판사판이다. 그런 박멸되지 않은 빨치산의 잔당들이 판세를 뒤엎어 여기까지 왔다. 우유부단한 보수가 살려둔 잔당들은 이젠 수백만 명이라도 남주의 유지대로 자유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것이 목표다. 죽느냐 사느냐가 성큼 다가온다. 평화로웠고 안이한 보수의 칼로는 승부가 어렵다. 혁명적 걸기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빨치산의 후예들뿐 아니라 썩어빠진 기득권도 고발해서 눈 딱 감고 바로 그 낫으로 척결시켜야 비로소 제2의 도약대에 오를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이 가능하다. 2021년 8월 30일 2년이면 75년이 됩니다. 이호근 방송